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요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아주 뜨거운 감자들입니다. 관련 뉴스 기사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뭐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른다는데 정말 그런 건지? 또 일기 신도시는 어떻게 바뀌는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부 규제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알아야 할 게 많죠. 네, 맞아요. 이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 복잡한 것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지 그 핵심만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 이슈들이 사실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주고요. 그 심리가 결국 가격 변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또 일개 신도시 재건축 같은 아주 큰 사업은 뭐랄까 당장의 기대감도 있지나 동시에 공사비 부담이라든지 이주 문제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걱정들이 많죠. 그리고 또 전세 사기 같은 사회적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서 시장 전체의 신뢰도하고도 연결되고요. 그래서 이 개별 뉴스들을 넘어서 이들이 만드는 전체적인 그림, 이 연결고리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연결고리. 그럼 먼저 서울 아파트 가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13주 연속 상승이라니 이거 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쵸. 특히 얼죽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무조건 신축. 네, 무조건 신축만 찾는 그런 경향이 가격을 좀 밀어올리는 면이 있고요. 지난 1월 평균 가격이 13억 8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였다. 이런 기사도 있었죠. 와, 13억 8천. 역대 최고. 근데 다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뭐 강남 3구나 용산처럼 아주 인기 있는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네네, 허가받고 거래해야 하는. 그렇죠. 말 그대로 부동산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데 이런 규제 때문에 최근 상승세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도 보여요. 아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오르는 분위기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별로는 이렇게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아니라는 신호로 볼 수도 있고요. 일종의 숨고르기 구간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소식. 이거 정말 오래 기다린 분들 많으실 텐데 드디어 첫 삽을 뜨는 건가요? 네, 맞아요. 분당, 일산 등등 5곳에서 첫 선도지구가 지정됐습니다. 이게 한 33년 만에 첫 사업 시작인 셈인데요. 와, 33년 만에요? 규모가 꽤 크죠? 네, 약 3만 6천 가구 규모고요. 정부 목표는 일단 2027년에 착공해서 2030년에는 입주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2030년 입주요? 생각보다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쵸. 그래서 초기 동력을 좀 확보하려고 12조 원 규모의 펀드 지원 계획도 발표했고요. 아, 펀드까지?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기대만큼이나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에요. 돈 문제 역시 분담금이군요. 네, 맞아요. 공사비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분담금 폭탄이 현실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여러 단지를 합쳐서 하는 통합 재건축 같은 경우 주민 갈등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주할 때 혼란도 걱정되고요.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나 시장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이주 대책이라든지 사업 속도 조절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또 당장의 주거불안 문제, 바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책도 계속되고 있죠. 네, 맞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이게 시행되면서 여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좀 알려주시죠. 네,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우선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를 잠시 멈추거나 좀 연기할 수 있게 뒀고요. 일단 시간을 벌 수 있게. 네, 그리고 피해자가 그 집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겁니다. 또 LH 같은 공공기관이 그 집을 대신 사들여서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있고요. 오,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금융지원도 있는데요.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있잖아요. 집이 잘못됐을 때 세입자가 최소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그 금액만큼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지원도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네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네, 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혹시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임대차 시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꼭 알아둬야 할 정보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도 좀 짚어보죠. 목표는 시장 연착륙이라는데 어떤 규제들이 풀리고 있나요? 네. 대표적인 게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의 규제 지역을 해제했다는 거고요. 네, 규제 지역 해제. 그리고 또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는 기간, 전매 제한 기간 있잖아요. 이게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아주 크게 줄었고요. 일부는 아예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와, 엄청나게 줄었네요. 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도 없어졌고요. 중도금 대출받을 때 분양가 12억 원 넘으면 보증이 안 됐었는데 그 기준도 폐지됐습니다. 이야, 정말 많은 규제가 풀렸네요. 근데 이런 조치들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럼 기존 계약자분들도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규제를 완화하면 분명 시장의 숨통을 좀 트이게 하는 면이 있죠. 근데 동시에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을 키우거나 특정 상품으로 자금이 확 쏠리는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아, 장점만 있는 건 아니군요. 네. 그래서 당신의 어떤 자산 관리라든지 내 집 마련 계획에 있어서 이런 정책 변화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요. 서울 집값은 오름세 속에서도 약간 숨고르기 양상이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기대도 크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많고, 전세 사기 지원은 계속되고 있고, 정부는 또 계속해서 규제를 풀고 있고, 정말 다양한 힘들이 동시에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랑 대규모 공급,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죠. 하지만 높은 비용 부담 문제, 또 전세 사기 같은 사회적인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고요. 네. 이 서로 다른,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힘들의 줄다리기가 앞으로 개인의 주거 선택이나 자산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네요.